안녕하세요. 저희는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서 온 픽션씨입니다. 저희의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산중학교 픽정책실의 최건아입니다. 저희는 매일 걸어야 하는 통학로에서 위험을 느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이렇게 위험할까? 그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안전사각지대를 걷는 청소년, 우산중 안전한 등굣길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학교 후문 도로는 매일 수백 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주요 통학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신호등이나 방지턱 같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매일 등굣길에서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로드뷰를 보시면 후문 횡단보도 도색선은 단 한 개뿐입니다. 이후 2022년에는 단 한 줄뿐이던 도색선이 세 군데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횡단보도 도색선은 총 4개로 사각형 형태로 보강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기로 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길의 안전은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을 함께한 학생들이 모여 저희 픽 정책실을 만들었습니다. 정책 주제를 정할 때는 학교 주변의 여러 문제를 조사한 뒤 많은 학생에게 영향을 주고 빠른 해결이 필요한 신호등 미설치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정책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실제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의 76.2%가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는 구간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73.8%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는 후문 신호등 미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미흡, 횡단보도 및 표지판 노후화 순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학생들 스스로도 통학로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원봉사 안전도우미는 신호등이 없어 무단횡단이 잦고 일부 운전자는 제지를 무시한 채 과속한다며 매일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위험한 길을 우리는 매일 걸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실제로 일어났던 한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차 멈춰주세요. 학생 지나가요. 자, 천천히 건너요. 네, 수고하세요. 잠깐, 아직이에요. 야,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녀. 재수없게. 깜짝이야.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어휴, 저 차 그냥 가버렸네. 이런 사고 오늘만이 아니에요. 증거는 있을까요? 신호등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잠깐, CCTV를 확인해보자. 꼭 잡아야 해요. 그래, CCTV를 확인해보자. 3개월 후 그 길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멈추어 안전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죠. 방지턱이 생겼네. 이제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겠어. 맞아요. 그때 학생의 사고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서 우산중학교 픽 정책실 친구들이 시의회에 안건을 내서 이 방지턱이 새로 설치된 거예요. 와, 진짜요? 덕분에 이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겠네요. 이제는 나도 천천히 다녀야겠어. 괜히 서두르다가 큰일 날 뻔했네. 방지턱 하나가 만든 변화, 작지만 큰 약속입니다. 신호등 하나, 횡단보도 하나, 방지턱 하나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의 신호가 됩니다. 우산중학교 학생들은 실제로도 이 지역의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안건 제출 서명운동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 길에는 신호등이 생기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모이면 언젠간 이곳에도 모두가 안전히 건널 수 있는 신호등이 켜지겠죠. 다음으로 우산중학교 픽 정책실 친구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정책 대안을 검토하며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만으로는 13세 미만만 보호해 중학생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시합니다. 이 법에 청소년을 교통약자 범주에 포함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중학교 통학로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안전시설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근거로 청소년 안전통학로 제도를 지자체 차원에서 신설하거나 시범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대안은 광주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모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목표로 하기에 청소년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광역시 차원에서 보행환경 개선 계획 수립, 사업 추진,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 단발적인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교통안전 정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비록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청소년 통학로를 우선 보행안전 개선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시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 계획에 중학교 통학로를 포함한다면 도로교통법이 놓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실질적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대안 정책을 맡은 양서율이었습니다. 이제 픽 정책실에서 제안한 공공정책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AI 기반 스마트 신호등과 LED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를 제어하고 운전자에게 시각, 음성 경고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실제 학교 인근 학원 밀집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안전 효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둘째, 방지턱입니다. 기존의 단순 도색형 방지턱은 감소 효과가 거의 없었기에 우리는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교통 연구 근거로 설치를 요청했고 그 결과 표준 규격 방지턱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셋째, 불법 주정차 CCTV 설치와 시간제 단속 운영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실제 통행 시간에 맞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과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산중에는 단속 CCTV가 없어 안전도우미 선생님이 도로 한가운데까지 나오셔 직접 차량을 멈추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 CCTV 설치를 건의합니다. 넷째, 상생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학교 주변 상인들과의 이해가 얽힌 갈등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차가 가능한 유도 주차 공간 지정, 통학로 원칙 마련, 정기 간담회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섯째, 청소년 의견 제도화입니다. 정책 수혜자인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첫 번째,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설치, 두 번째, 청소년 교통안전 자무단 운영과 의견 수렴 의무화, 세 번째,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공공정책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7조의 기본권 보호 의무, 그리고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공공정책들은 모두 학생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등하교 때 주변 도로에서 불편과 위험을 느끼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우리 그럼 교육청으로 가서 물어보자. 등하굣길이 위험하니 신호등을 설치해 주세요. 아,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구청을 찾아가 봐요. 그래, 구청으로 가보자. 등하굣길이 위험하니 신호등을 설치해 주세요. 도로 폭이 20m가 넘네요. 그건 저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시청을 찾아가 보아요. 그렇다면 시청으로 가보자. 등하굣길이 위험하니 신호등을 설치해 주세요.
아, 그건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의회를 찾아가 봐요. 그래, 의회로 가보자. 등하굣길이 위험하니 신호등을 설치해 주세요. 아, 그건 주변 시민들이 불편해하니 우리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그 말을 들은 우리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주요 구간을 직접 관찰하고 위험 지점을 촬영해 패들렛으로 공유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 요인과 개선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통학로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학생들의 등굣길을 지켜주는 자원봉사 안전도우미,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를 완성해 광주광역시의회 학생모의의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는 일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미뤄져야 합니까? 라고 호소하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시구의원에게 정책 제안서와 손편지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손편지에는 초등학생 때 시의원님의 강연을 듣던 우리가 이제는 중학생이 되어 직접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연을 듣던 청중이 이제는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으로 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제안은 청소년 대표자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상정되어 학교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는 실제로 방지턱이 설치된 결과를 확인했고 신호등 설치는 예산과 절차상의 이유로 시간이 더 걸린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의원은 예산은 초코파이와 같다라는 비유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은 누군가가 초코파이 한쪽을 많이 베어불면 다른 누군가는 적게 먹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먼저 얼만큼 먹을지는 누가 정할까? 그래서 우리는 학생 서명 운동을 통해 우리의 조각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SNS 홍보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카드 뉴스와 릴스 제작을 통해 통학로 안전 문제를 알리고 지역사회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청소년이 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낸 목소리가 도로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신호등이 켜질 차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픽 정책실의 발표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방지턱이 그래도 생겨서 조금 나아지시기는 했지만 중요한 신호등이 아직은 좀 설치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생각이 드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끄덕끄덕 하시면서 봐주셨던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그건 엽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장학관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주제와 이제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야기로 어른들의 문제들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팀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예선에서, 근데 이 친구들은 나의 삶에서 어려움을 직접 내가 체감하고 있는 것들을 나름의 수준으로 해보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어쨌든 작은 성과지만 방지턱을 이끌어냈고, 그것이 자기 효능감이 많이 상승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해냈구나라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밝은 것 같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여기서 이제 혹시 이게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 어떤 그 곳을 고쳤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청부터 뭐 의회 뭐 다 갔는데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도로 폭의 문제도 있고 이거보다는 저희는 주민 상인들과의 상생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으로 이제 해결 방안 이제 다음에 가서는 이제 주민분들과 이제 주민분들의 서명을 받고 저희의 캠페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상생하며 주고받고 일단은 주민분들은 저희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신호등 설치를 이제 허용해 주시고 저희는 그 상인분들의 가게에 여기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걷는 거를 이제 오케이 해주신 분들이다 하고 그 배지 같은 거를 붙여드리면 이제 더 장사도 잘 되시고 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도 내일 국회에서 이제 학생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정책 간담회를 할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도 하고 교육감님한테도 하고. 근데 하고 나서는 제안하고 난 할 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위에서 제안을 하고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지역인들의 민주주의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아 그렇구나라고 모두 다 인정하고 공론화하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변화하는 것 같거든요. 위에서 이 힘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걸 해결될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제 생각은 좀 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면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되게 좀 칭찬해주고 싶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실 한 번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또 시도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성사가 되지 않으면 후배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면은 언젠가는 또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픽 정책실에 저희 발표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